예, 오늘 대한민국을 다룬 뜨거운 이슈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양수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정치평론가시죠 박상병 박사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출두를 했어요. 검찰에 출두를 했죠. 지난번에 이제 국토부 갔다가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조사의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여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매뉴얼로 예, 그 승무원들 손등을 찍었다는데 그 폭행 부분 폭행. 그렇죠. 예. 그다음 저기 비행기 내에서 고성 방가를 해가지고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업무 방해. 그렇죠. 그걸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그다음 비행기를 회항시킨 것, 그게 과연 항공보안법 위반에 되느냐. 그다음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이 항공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승무원 법정 승무원을 비행기에 태울 의무가 항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 그 승무원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 법정 인원을 채우고 비행기가 떠났는지 인원수도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아. 그 비행기에는 항상 5인 플러스 좌석 승객 50명당 1명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승무원을. 왜냐하면 승객 안전을 위해서죠. 근데 그걸 지금 사무장을 내리게 함으로써 그 법정 인원이 맞아 들어갔는지 아하. 그거까지 아마 조사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그 판사 출신이라서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예? 폭력에다가 이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항공법. 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폭행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항공법하고 항공보안법 회항시킨 문제, 요게 이제 좀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일단 뭐 기장이 돌리라고 그랬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사실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요. 예. 지금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주장했던 대로 얘기하면은 자기는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내리라고는 했다로 얘기를. 그거는 팩트로 넣었습니다. 내리라고만 했다. 자,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려고 갑니다. 쭉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어떻게 내리죠? 글쎄요, 바로 그거죠. 사무장 내려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뛰 내립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 내려야 됩니까? 당연히 뒤로 가가지고 게이트로 가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내리라고 하면 했다가 자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아니 하는 대목이 하나 있고. 사실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이미 돌아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당연하죠. 있다라는 네. 말씀이 그럼요. 박상병 박사님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이시죠? 추가. 이 사람은 그냥 부사장이 아니에요. 예. 흔히 말하는 오너의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전체 대한항공 그룹의 2인자입니다. 예. 그거 봐보세요. 옆에 사장들이 와가지고 에스코트하는 거 봐보세요. 예. 화장실도 치우라고 했다면서요. 예. 이런 분이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내리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들어도 뒤로 가가지고 내려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항공보안법 42조예요. 42조에 위계 예. 위계가 맞죠, 그죠? 부사장이 예. 실세니까 위계로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 방해했어요. 방해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예. 벌금이 없습니다. 예. 최하 1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죠? 예. 제가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만 봐도 저는 구속은 불가피하다. 여기다가 또 항공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이건 이미 드러난 대목이고 강요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증거인멸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속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그 증거인멸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을 들었는데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시켰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밝혀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 텐데 국토해양부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직 겸손한 데더라고요. 예, 국토해양부. 거기는 오히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죠. 예. 거기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검찰이 겸손하네요.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예. 검찰도 지금 점수를 좀 따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참 따기 위해서는 제대로 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의 겸손함은 참 국민들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항공조사위원회는 사실 그 항공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뭐 블랙박스를 회수한다든지 그리고 수사나 조사 이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곳인데 사실 요번에 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제 뭐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 1년 이상 네.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항공기가 이제 항로를 이탈하게 한다는 것이 네. 뭐 비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어떤 정규 노선을 벗어나게 하는 예. 위력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게 해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면은 이제 미사일이 격추시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이렇게 크게 적용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을 과연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를 줄 것이냐. 사실 국민정서법에 의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벌을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재판정에서는 아주 법치주의가니까 죄형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근데 같습니다. 꼭 미사일 격추 안 되더라도 승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에 있어서 이 사무장의 역할이라든지 사무장 한 명 늘리면 그렇다면 다른 승무원이 올라타는 건지 아니 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이제 없고요. 당시에 이제 사무장이 내리면서 사무장의 업무는 부사무장이 승계한다는 건 한 명이 빠졌다는 얘기 예,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렇다면 했죠. 그건 승객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결론될 수 있는 거고. 그 어차피 뭐 10m를 가든 100m 아니 음주운전도 그 누굽니까 연예인 2, 30m 자기 운전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몇백 미터 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 30m를 하건 몇백 미터를 하건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발 시간이 40분 이상이 늦었어요. 예. 왜? 정상 운항을 방해해서 그런 거예요. 정상 운항을. 그러니까 비행기가 뒤로 갈 때에는 이를테면 내용을 보니까 비행기의 이 안전에 관련해서 무슨 예.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예. 할 수 없이 뒤로 가는 것이고 또 승객이 큰 문제가 생겨서 그럼요.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상 운항이 안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땅콩 때문에 뒤로 간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 정상 운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상 운항을 방해한 거죠. 일부 학설에 의하면 땅콩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땅콩이나 마카다미아라고 얘기를 표현해야지. 정정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땅콩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 그 국민 여론상은 저도 뭐 국민 여론에 한 사람을 동조하고 그다음 진짜 아까 우리 이양수 행정관 말씀대로 진짜 엄벌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데 법조인은 좀 냉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비행기를 이렇게 돌린 게 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비록 그 비행기가 뭐 미사일에 격추되거나 실제가 안 일어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형법에 무슨 이상, 예. 죄가 무슨 1년 이상 정해진 건 사실 중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볼 때 그러면 이게 그 정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할 만한 중대한 범죄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중에 항로를 변경했거나 러시아로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북한 영토로 들어가가지고 비록 미사일이 안 날아왔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육지에서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기장이 돌리는 거거든요. 조현아 부사장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기장이 이 비행기에서는 내가 총책임자고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는 부사장 가만히 있으시오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장이 그 어떤 위세에 그 오너의 딸이라는 위세에 눌려가지고 돌렸다. 이거는 기장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죠. 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례가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한 주장은 따르면 안 됩니다. 그 따른 사람이 형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내에서는 예. 아니 질문이 예, 있어서 말씀하세요. 회사에서는 조현아 부사장일지 몰라도 비행기 내에서는 기장의 모든 지시, 그러니까 항공에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지. 이 기장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이 때문에 기장이 이 조현아 부사장이 그렇게 사무장 내려 이렇게 할 때 이 기장으로서는 그렇게 따르면 안 되죠. 그 따른 건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죠. 자기가 비록 나중에 회사 돌아가서 회사에서 이걸로 징계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근데 부사장이 징계받지. 아니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러니까 지발로 거론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예. 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기장이 나중에 회사 돌아가서 어떤 경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장으로서는 정상적인 기장이라면 조현아 부사장을 오히려 예. 승무원들로 하여금 보호 조치에 시키고 예. 그 승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남자 승무원도 여자 승무원도 있고 그다음 그대로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장의 조치가 저는 부적절했다. 답답하네요. 참, 예? 법 얘기 들어보면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근데 참 답답합니다. 아니, 뭐 일일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부장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근데, 예, 이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라고 얘기 물론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아주 엄정하게 정말로 법관처럼 엄정하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있죠. 우리 조항에 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계 이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을 때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위계라는 게 계급이 아니고요. 사기로 거짓말로 이런 겁니다. 그 위계입니까? 예, 네. 그걸 위계라고 그러는데 그 위력은 위력은 힘이죠. 그 위력은 물리적 힘. 상급은 위력이 안 됩니까? 네? 상사. 그러니까 상사의 힘, 뭐 이런 것도 이제 위력에 들어가는데요. 그걸로 기장의 항공기 조정 업무를 방해한 거는 거기는 아마 저기 법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같은 위계 이력으로 이게 비행기가 돌아가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서 가면서 그 항로를 변경한 거하고 그다음 지상에서 위법한 난동 소란을 피웠죠, 사실은. 거기에서 기장이 그걸 설득시키지 못하고 돌린 거.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43잠깐만요. 43조에는 또 그러니까 위계 폭력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에도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조는 뭐냐면은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 이거는 예. 중형이고 43조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알겠습니다. 방해했을 벌금이 경우는 또 있죠. 있습니다. 그죠? 그 영화에서처럼요. 영화에서처럼 그 승객을 똘똘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입에다 이 테이프 붙여갖고 딱 앉혀놓고 한국으로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분의 신상에 지대한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죠. 근데 영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국민정서법상 지금 이거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어떻게든지 하게 되더라도 또 법원에서도 이 청구를 저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지금 검찰과 법원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조사할 때 임원 동석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친절함, 그 겸손함, 국토교통부에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이 서민과 어떤 귀족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조사받더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국토교통부에서 이때까지 보통 사람이 이런 대우를 해줬냐? 그거는 국토교통부가 비난받아야죠. 글쎄요, 그 조혜나 씨도 하고. 비난받아야 되지만. 앞으로 글쎄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조사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잠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제예요. 예? 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한테 직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간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접이라고 얘기했는데 처남 취업 부탁했다. 일단 어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청탁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저도 좀 앞으로 좀 비대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8년 동안 8억 연봉 1억씩 받았는데 KBS 보도 따르면 뭐 뚜렷하게 뭐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이거거든요.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2004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 국회에 국방위원장하고 정보위원장을 했습니다. 정보위원장은 겸임위원회니까 같이 겸할 수 있죠. 그럼 국방위원장하고 정보위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직위냐 그러면은 국방, 뭐 방위산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항공은 사실 헬기나 전투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업체입니다. 이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이 미국에 세운 컨테이너 뭐 그런 거 만드는 그 자회사거든요. 한진의 자회사입니다. 거기에 처남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한진에서 처남한테 일 안 하고 1년에 1억씩 뭐 한 8년에 걸쳐서 8억을 줬다는데 그 돈이 그 처남하고 문희상 의원 간의 금전 거래의 변제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문희상 의원한테 대한항공에서 1년에 1억씩 8억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 가지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 돈을 그러니까 1억씩 주는 돈을 가지고 갚아왔다는 겁니다. 이자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죠.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자금법으로도 좀 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당시에 문희상 의원은
참여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을 끝냈을 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 의원이 대한항공 쪽에서는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을 타이밍이에요. 2004년 이쯤 되면은. 그런데 문희상 의원이 이거 좀 부탁을 해주시오 말하면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땡큐 하면서 일 안 해도 1년에 1억씩 준 거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또 따져보면 미국의 컨테이너 회사죠. 대한항공과 직접 자회사의 컨테이너 회사 컨설팅 한다는, 명목으로 예. 돈을 줬다 그럽니다. 그건 뭐 현행 법으로도 저는 시효까지 남아있다고 방금 얘기 들었는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성명은 뭐냐면 이렇게 그 가족 간에 있어서 이 송사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 근데 우리는 송사를 걱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뭐 초점 흐리기 그겠죠. 근데 이건 지금 문제가요. 예. 그 문희상 저는 뭐 이 진보 쪽에 항상 주장하는 게 도덕성의 우월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이 진보 쪽인데 예. 자꾸 이런 게 터지니까 예. 뭐 요새 뭐 여권도 사실은 참 문건 사건으로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야권마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참 실망이 큽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 박 박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지금 뇌물이라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직접 돈을 주고 받아서 뇌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그 대한항공이 사실은 그 천남한테 돈을 줄 때 이게 그 문희상 의원은 뭘 얻었냐 하면은 채무 변제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뇌물이 되거든요. 내가 그 어떤 공무원이 그 업자한테 돈을 갖다 갚을 게 있는데 좀 봐주고 그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그럼 뇌물이잖아요. 직접 돈을 안 주더라도.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검찰 조사가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과연 그 문희상 위원장이 이 처남한테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처남이 이 컨테이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동의 대가가 과연 1년에 1억 아닙니까? 8년 동안 8억이니까. 그거 증명하기 힘들 텐데. 아니 그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큰 계약을 성사시켜 줬다든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그 컨테이너 제조 이런 데서 기술자라든지. 있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증명이 돼야죠. 예. 아무 이 사람이 그 백면 서생인데 예. 컨테이너 관계도 없고 계약도 성사시 못 시켜줬다. 예. 그럼 왜 8억을 줬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할 말이 없을 때 컨설팅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컨설팅비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또 해석할 문제가 정말 문희상 위원장이 지금 요즘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마치 이제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비상이 떨어졌어요. 네, 마치 네.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저는 이 대목에서도 문희상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해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 당 대변인은요 당무와 관련돼서 대변인하는 것이지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위원장의 가족 송사 문제까지 대변인이 나서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야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기 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하게 우리 커질 수 신율 있는 앵커님이 문제다. 거기 가는 건 아무런 예.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한항공 예. 그 땅콩 회항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아주 소용돌이 치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대로 된 논평이 한 번 안 나왔어요. 저는 그게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런 관계가 있었다. 문희상 위원장과 한진과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 이게 지금 한번 되새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